자, 이번 시간에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외워줘야 될 내용이 또 있어. 그래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보면서 외워줘야 될 내용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공통 부분이 있는 식. 자, 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항 두 개의 항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지.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자 대문자 x로 치환을 해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문자 x로 치환해서 얘를 써주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 인수분해 되지.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지.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대문자 x 치환했던 대문자 x를 원래의 모양으로 다시 되돌립니다. 그것을 원상복귀라고 하는데 x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치환한다고 해. 이 치환하는 계산법이 이 이후로도 만약에 공통인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공통인수가 아니라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치환하는 이 계산법이 1학년 고등학교 상하에서 꽤 나온다. 꽤 나와. 그래서 이 치환하는 방법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쌤, 나 이거 치환 안 해도 풀려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오라, 이게 한 덩어리고 한 덩어리면은 x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인데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는 지금 연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는. 왜? 치환 연습시키려고 일부러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을 통해서 좀 해주자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은 다른 단원에 가면 거의 쓰일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단원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칠 때 나오면은 항상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야. 왜 그러냐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복 2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복 2차식의 인수분해. 이게 왜 까다롭냐면 복 2차식이라는 게 우선 뭐냐면, 자, x의 4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이런 식으로 복 2차라는 말은 이 2차식이지? 요게 복 2차식이야. 복 2차식. 그래서 제곱의 제곱을 또 한 걸 가지고 복 2차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짝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이 지수가 짝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문제가 똑같이 보이는 문제가 다른 문제야. 즉 뭐가 다르냐면 풀이법이 달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쉬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곱 플러스 2. 자, 이렇게 보기차식이 있는데, 보기차식이 있으면 얘도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면 x의 4제곱은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 x제곱은 대문자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대문자 x 마이너스 1 대문자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면 얘는 x제곱 소문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소문자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쓰고, 요 부분은 또 인수분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쓰고, 요것도 하나 좀 알아둬라. 여기서 지금 책에서는 인수분해를 끝을 냈거든. 그런데 자, 얘를 무리수 수준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 무리수 수준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이 2 있잖아. 2를 뭐라고 쓸 수 있니?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바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루트 2, 아이고,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까지 수분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얘는 그냥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면 이제 지금 쌤이 쓰는 이 문제를, 이 문제의 유형을 반드시 외워야 돼. 복 2차식에서. 복 2차식이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 자, 복 2차식인데 얘를 지금 대문자 x로 이렇게 바꾸려니까 대문자 x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 플러스 3x 플러스 4라고 쓰니까 인수분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학생들이 이게 있다는 걸 미리 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봐야 돼. 자, 대문자 x로 치환하니까 인수분해 안 되더라. 그럼 이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완전 제곱식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 완전 제곱식.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바로 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상수항이 1차항 상수항이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이 돼야 돼. 이거 지금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이거든.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상수항이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런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 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 때 얘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차 계수 반하는 2지 2를 제곱하면은 4가 되지. 그래서 4라고 쓰고 여기에 플러스 오니까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은 플러스 5하고 플러스 4 플러스 1이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x 플러스 얘를 2의 제곱을 했으니까 2라고 쓰고 전체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줬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념을 여기에 써먹는데 자 상수항이 1차 계수 반의 제곱이 됐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외웁시다. 뭘 외우냐면은 1차항은 상수항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잠깐만 이거 자리를 좀 넉넉하게 좀 써야 돼. 1차항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상수항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완전 제곱식이 성립해. 자 상수항은 바로 1차항 개수 반의 제곱을 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고 1차항 입장에서는 자 말해 제곱을 먼저 했잖아. 제곱을 했는데 이제 거꾸로 갈 거야. 자 1차항이 계수에서 상수항으로 가는 게 바로 위에 거라면 즉 1차항 계수를 반을 해서 제곱한 게 상수항 되면 그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화살이 여기에서 1로 가는 거라면 화살이 이쪽에서 1로 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상수항이란 이런 식을 1차항의 계수가 됐을 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 여기 봐. x에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인데 상수항이 4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4 이게 바로 1차항의 계수가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x 4제곱 플러스
2 루트 4니까 2 루트 4 2 곱하기 2니까 4지. 4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니까 여기에서 원래 여기서 플러스 3x제곱인데 여기 플러스 4x제곱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은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지지. 자, 그리고 만약에 x 4제곱 이번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를 해볼게. 그러면 얘는 플러스 3x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플러스 7x제곱이라고 써야지. 이 식과 원래 식이 똑같아지지. 자, 얘가 왜 이 부분이 어렵냐면 선택을 자꾸 두 개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나가야 돼. 아까 전에 보기차식에서 x제곱을 대문자 x랑 치환을 해가지고 식을 썼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첫 번째 경우처럼 인수분해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치환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치환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대로 써주는데 어떻게 써? 상수항을 보고 1차항의 개수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야. 상수항을 보고 1차항 개수를 어떻게 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상수항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상수항을 무조건 1차항의 개수를 써줘. 그리고 상수항이나 4차항은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식과 비교를 한 다음에 원래식의 1차항의 개수와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이 나머지 2차항을 써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 1차항 개수라고 써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내가 1차항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결국 요 가운데 있는 항의 개수 있지. 요걸 1차항이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거 괜히 또 설명하다 오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내가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이 식이 그냥 2차항, 1차항, 상수항이라고 생각하고 왜?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설명한 거지. 이 문제에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상수항이 요 보기차식에서는 2차항의 개수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 뒤에 빼기 x제곱이 있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7x제곱 이렇게 했으면은 이 다음에 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지금 완전 제곱식을 한 번은 플러스가 되게 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게 한 다음에 이 뒤에 2차항이 원래의 2차항 개수와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니? 합차공식이 또 되지. 합차공식.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합차공식이 되는 애를 선택해서 이 합차공식을 다시 인수분해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합차공식을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거를 x에 관한 렌차수로 써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말을 길게 했는데 왜 말을 길게 했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은 상황이 자꾸 두 개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얘를 반드시 문제를 보고 첫 번째 치환을 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치환이 돼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치환해서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는 거고 치환이 안 되면 바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상수항을 이 문제에서 보기차식에서는 2차항의 개수 자리에 무조건 써주고 그러면 식을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써주고 그 2차항의 개수가 똑같이 되도록 뒤에 꼬리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한 다음에 이 꼬리하고 완전제곱식이 다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애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야. 왜? 얘가 지금 시험에 나오니까 중간고사에. 얘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나와. 얘도. 자, 얘는 뭐냐면 3번.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인수분해.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문자가 있는 식. 이런 식의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1번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이 사람 차수가 똑같은데요. 그러면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x하고 y가 있으면 x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a와 b가 있으면 a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하든지. 하지만 두 문자의 차수가 다르면 반드시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해줘야 되고 내림 차순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설명할게.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뽑아주고 공통인수가 없으면 상수항 인수분해가 돼. 그 상수항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 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에서처럼 지금 문자 x하고 y라는 문자가 둘 다 있는데 이렇게 xy가 곱해져 있는 이런 식이 이런 항이 있어요. 이런 항이. 자, 이랬을 때 x는 지금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잖아. y는 제일 높은 차수가 y를 보니까 1차가 y가 제일 높지. 그러면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y를 포함한 식들을 먼저 쓰는 거예요. y. 그래서 x 그리고 플러스 여기 1이 생략돼 있지 앞에 1. x 플러스 1 갈로 y 써주고 y가 없는 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있으면은 공통인수를 묶어주는데 공통인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라 그랬지. 자, 이 식 다시 한번 써줄게. x 플러스 1 y 플러스 얘 인수분해 되잖아. 합차공식으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니까 바로 공통인수인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있지. 그랬을 때 공통인수인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여기서는 y가 남아있고 여기서는 x 플러스 1이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이 하나 더 남아있잖아. x 플러스 1이라고 써주고 자, 얘 x에 관한 내림 차수로 써주면 좀 더 깔끔하겠지.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얘 반드시 얘도 외워야 돼. 뭐? 첫 번째 바로 이 식 x와 y가 섞여 있는 식에서 차수가 낮은 문자인 y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써주면 상수항이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부분.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으면은 공통인수로 뽑아주고 쉬운 문제는 상수항 인수분해 되기 전에 공통인수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바로 공통인수로 뽑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자, 얘는 중간고사 시험 칠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얘는 앞으로 2학년 때도 계속 나와. 왜 나오냐면 자, 얘는 고차식, 고차 방정식, 고차 함수 이렇게 이야기할게. 고차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은 3차 이상을 3차, 4차, 3차 이상을 고차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대부분의 문제를 이런 문제로 내. 왜? 지금 이런 문제로 내기에는 다른 단원에서 콜라보레이션해서 섞어가지고 문제 내기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얘들은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칠 때까지만 외우고 있다가 그 뒤에 시간이 지났을 때 별로 필요 없는 거라면 이 4번은 1학기 중간고사 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알아둬야 되고 근데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 자,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항식이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을 0 만들어주는 그런 x의 값 걔를 알파라고 하면 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얘를 찾는데 얘를 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를 0 만들어주는 알파의 x의 값 알파가 있다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알파 나머지 식이라고 fx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얘가 지금 fx를 1차식으로 나누는 모양이 되잖아. 그래서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얘가 바로 몫이 되는데 이 몫을 뭘로 구할 수 있냐? 바로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야. 바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의 개념을 가지고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면 쌤 fx를 0 만들어주는 x의 값 알파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은 얘는 공식을 수학자들이 만드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바로 상수항의 약수. 이런 분수를 x자리에 넣으면 반드시 fx가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식은 이렇지만 대부분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문제에서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거나 플러스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넣거나 이러면 대부분 fx가 0이 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출제자들이. 왜? 넣어버리니까 학생들이 너무 곤란하니까.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 칠 때는 학교 쌤들이 단어 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얘를 즉 분수의 값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대충 하는 애들은 헷갈려서 틀리게 된다. 자, 그럼 얘도 실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실제 문제를 통해서 얘까지 하면 이제 인수분해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다항식이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알파를 여기다 써볼게.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6의 약수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양수만 쓰면 되네. 1이라고 쓰면 돼. 그러면은 자, 얘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니까 3분의 1이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알파가 될 확률이 제일 높다는 이야기예요. 왜? 모든 수의 약수는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잖아. 그래서 지금 상수항 1분의 상수항이 돼서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지금 보면은 우선은 이런 분수들을 대입하는 것보다 쉬운 값 대입해보는 게 낫겠지. 그럼 x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x가 1일 때 자, 얘는 6 플러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 0이 아니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대입해보면 얘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6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7 0 되지. 그러면은 x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으면 0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어떤 인수를 가지냐면 바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조립제법을 쓰면은 자, 6 그리고 5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자, 얘는 이 fx를 0 만들어준 x가 마이너스 1을 써주면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하니까 0이 됐지. 그러면 나머지는 없고 얘가 바로 뭐가 돼요? 몫이 되지.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야. 자, 이거 지금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앞에 다시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돼.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돼. 자, 그러면은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분해를 일단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얘 2하고 3이라고 쓰고 1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붙여주면 곱한 마이너스 3 더하면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얘 다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4가지 반드시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냐? 중간고사에 나오니까.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고차식의 인수분해 그 다음 단어 나중에 나온 단어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이제 책에 했는데 한번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여태껏 다 배웠던 내용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는 공통인수가 있나 찾아보세요.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인수분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공통인수로 인수분해. 그리고 난 다음에 공통인수가 없으면은 자,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공식이 없으면 공식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전에 했던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1번 공통 부분이 있는지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뭐 어쩌라고요? 자, 치환을 하라고. 치환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라는 이야기예요. 2번 보기차식인지. 자, 보기차식은 일단 x제곱을 한번 치환을 해보고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치환이 안 되면은 완전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쌤이 이야기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상수항이 2차항의 개수가 되도록 식을 다시 쓴 다음에 뒤에 꼬리를 달고 원래 식과 똑같아지도록 하는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부분을 인수분해 하면은 그 뒤에 합차 공식으로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고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문자가 2개 이상일 때는 한 문자,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써준 다음에 내림차순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은 공통인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언제? 3차식 이상일 경우. 3차식 이상. 3차식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해. 보기차식은 무조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항 이상의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치환해. 그 다음에 문자가 2개 이상 있잖아. 무조건 내림차순하세요. 여기 지금 공통인수가 있으면 인수분해하라. 이거는 쉬운 문제로 가끔씩 나와. 그런데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라. 얘는 뭐냐면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주로 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이야기예요.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얘 나오면 인수분해 하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자, 걔들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는 이야기야. 얘들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보면 바로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